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유전혼에 대해서 이제 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에, 생명에게 있어서는 몸이다. 그래서 육체의 몸 안에 혼의 몸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 혼의 몸 안에 영의 몸이 내재되어 있다. 생명이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영의 몸과 혼의 몸과 육체의 몸을 갖게 되는 과정이 결국에는 12연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의 몸이 생겨나는 것은 이제 무명행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의 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의 틀 안에서 명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천지 만물이 개체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서로 다른 개체 생명으로 나누어진 천지 만물이 서로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제 12연기에서는 유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깁의 행을 통해서 인식했던 대상이 떠오르고 인식했던 대상이 정보화되면서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그 기억이 떠오를 때는 상념체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체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깁을 행하던 개체 생명들이 상대가 만들어낸 상념체를 놓고 분별을 하고 비교를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생명의 고유진동수가 높아지고 생명의 고유진동수가 높아지면서 생명 공간에 있던 개체 생명들이 이제 물질 공간으로 이동해 오는데 그때 이제 물질 공간에 있던 그 물질 입자들이 영생명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곧 혼이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몸은 메타물질 입자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메타물질 입자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이제 물질 입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 입자가 특정 정보를 기록해서 그 특정한 주파수를 생성해내면서 그 주파수 생성으로 인한 고유 형질이 이제 갖춰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기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현대에 와서 이제 메타물질 입자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 생명에게 있어서 그 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메타물질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명이 갖고 있는 이제 영의 정보, 영의 정보라는 것은 의식 정보와 의지 정보를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의지가 영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영의 몸이 내재하고 있는 의식과 의지 정보가 메타물질 입자 속에 저장이 되면서 그 메타물질 입자가 혼이라는 그런 이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혼의 몸은 세 종류 몸이 있는데, 첫째는 선천혼의 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전혼의 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습득혼의 몸이다. 이 혼의 몸이 최초의 메타물질 입자로 이루어질 때는 선천혼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촉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12연기에서 촉수의 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취의 단계에서 유전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 유전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미생물을 동양에서는 체백이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소마티드라고 불러요. 동양에서는 그 체백론이 고대로부터 시작이 돼서 조상의 체백을 이제 모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서양에서는 체백을 이제 소마티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발견된 것이 1940년대 후반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가스통 라상이라는 과학자가 이 초고배율 그 현미경을 개발하면서 이 혈액 속에서 소마티드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생물의 이제 그 생리 형태를 갖다가 그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미생물이 세포 생리를 조절하는데 이 미생물이 이제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16단계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하죠. 그래서 그 소마티드라고 그 미생물을 이름을 짓고 그 소마티드라는 미생물이 16단계의 변화를 일으킬 때 8단계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이후에서부터 세포가 사멸에 들어가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단계까지는 세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관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마티드 요법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소마티드의 형태적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8단계에서 9단계로 변화돼 가는 소마티드를 다시 7단계로 되돌리고 6단계로 되돌려 가지고 죽어가는 세포를 갖다가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이제 성과를 거두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1970년대 초반에 이 소마티드 요법을 가지고 말기암 환자 1000명을 임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750명가량이 이제 완치가 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두는데, 말기암 치료를 놓고 75% 치료율이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죠. 지금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현대 암 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그 치료 성공률이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미 75%의 그 치료율을 보였으니 이건 대단한 이제 성과인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그 미국 암협회나 그 항암제를 개발했던 그 큰 제약회사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개발했던 소마티드 요법이 세상에 쓰여지질 못해요.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이제
그 강제로 가둬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이제 비운의 사람이 됐는데, 그런 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그 소마티드라는 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 그 발명을 해낸 아주 최초의 과학자죠. 지금은 이 소마티드가 이제 식품에도 활용이 되고, 뭐, 뭐 건물 이런 어떤, 예, 그 자재나 뭐, 여러 용도로 이렇게 다양화돼가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이불이나 뭐 벽에 같은 것도 이제 소마티드로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상당히 그 소마티드 산업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식품 쪽에서는 아주 그 절대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신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는 이 체백이라는 것이 소마티드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아예 어떤 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을 했죠. 아직도 동양 사람들은 뭐 조상의 체백을 모신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체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체백이라는 것이 메타물질 입자로 이루어진 혼성이 서로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미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물질 입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서로가 갖고 있던 생명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생물화된 것이 이제 소마티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마티드가 내장하고 있는 그 생명 정보를 유전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그 정자와 난자에서부터 받은 유전혼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모를 만나기 이전의 생명은 이 촉수의 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유전 형질이 내재된 그 소마티드를 갖게 되고, 그 소마티드로 인해서 혼을 이루던 메타물질 입자들이 세포 구조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생명 정보가 내재된 그런 그 미생물이, 그거를 갖다가 생명성으로 갖고 있는 미생물이 공간 입자를 갖다가 결속해 가지고 세포라는 이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이 세포의 출현이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으로 결합된 아미노산이 그 단백질 결속체가 세포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호하죠. 세포라는 것은 생명인데 세포라는 생명이 출현하기까지는 세포의 생리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 현대 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세포와 세포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 하는 이것을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마티드라는 그 극미생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 정보가
다른 그 혼의 입자, 선천혼의 메타물질 입자를 갖다가 결속시키면서 거기서 세포 구조물이 생겨나고, 세포의 생리 메커니즘은 그 소마티드 안에 내장된 생명 정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마티드가 형태적 변이를 일으키면 세포가 죽고, 소마티드가 형태적 변이를 갖다가 일으키지 않으면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형질 그리고 유전혼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육체가 생기기 이전에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 소마티드적인 유전 형질이라는 것은 생식세포의 그 결합이 없이도 주파수적 형태로 공유가 되는데, 소마티드가 갖고 있는 유전 형질과 습득 형질이 주파수적 그 공명으로 그 전이가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있었어요.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 얘기 혹시 아시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 아프리카의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었는데, 브라질에 있는 원시 밀림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그 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그게 이제 소위 그거를 문화적 유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현대 용어로는 밈이라고 부르요. 밈. 우리가 마음 그러잖아, 그지? 우리 마음이야. 내 마음 있지. 이러잖아. 그 마음이라는 그것이 이제 밈이라는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문화적 유전자라 그래요. 그 문화적 유전자가 소마티드가 생성해내는 주파수가 다른 소마티드가 그 주파수를 받아서 공명하면서 새로운 습득 형질이 새로운 유전 형질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제가 어떤 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공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발명을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이제 그 분쟁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래갖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원되는 특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특허 권리권 같은 경우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누가 먼저 연구를 시작했느냐, 연구 노트에 기록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고, 아니면은 똑같이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과학사 중에서 그 세포 관련된 그 유전형질 발견한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 동시에 그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같이 노벨상인가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육체 이전에 그 혼의 몸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적 형질, 이것이 이제 주파수 공명을 통해서 이제 공유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일치를 이룬다. 칠식이 발현되면 일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 일치의 그 근본도 그 공명인데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마티드의 그 공명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마티드의 공명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일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은 눈의 소마티드가 있고, 귀는 귀의 소마티드가 있고, 코는 코의 소마티드, 입은 입의 소마티드, 살갗은 살갗의 소마티드, 그리고 중추신경은 중추신경의 소마티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중추신경으로 들어가서 내 중추신경 안에 있는 소마티드의 이제 진동을 촉발시키고, 그 진동으로 상대 중추신경 안에 있는 그 소마티드의 진동을 갖다가 촉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소마티드의 진동이 촉발될 때 내 몸의 느낌은 이런데 상대의 몸 안에 있는 소마티드의 진동이 촉발되면 기존에 내 몸이 갖고 있는 진동과 다른 인식이 생겨나요. 그걸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것이 상대 몸이 갖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해서 상대의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어느 그게 원인이 어디서 왔고 어떻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유전혼의 형질은 여러 그 갈래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혼성을 따로 분리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 몸에 있는 이제 오장의 혼성이 있는, 이건 선천혼이죠. 간의 혼성이 있으면 간의 혼성만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그 혼성을 다른 장소로 보낼 수가 있어. 그러면 간의 혼이 가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섭폰이라 그래. 섭폰. 그래서 이 내 몸에 이제 선천혼이 6개의 선천혼이 있는데 그 6개의 선천혼을 그렇게 다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 않아도 혼성이 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배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뭐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굶게 되면요, 꿈을 꾸면서도 먹는 그 이제 식탐이 일어나는 게, 그때 이제 그 막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비장하고 위장에 있는 혼성이 빠져나가서 음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영가가 우리 제사 음식 바치면 취식을 하듯이 살아있는 내 몸의 혼성이 빠져나가 가지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그러면 그 혼이 가서 물을 먹었는데도 육체가 어느 정도 그 갈증이 사라지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채워지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육체의 일뿐만이 아니고 혼의 영역으로 이 생명의 활동성이 이렇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다리미에 대었어.
꿈을 꿨는데 어떤 다림질을 하다가 다리미가 이렇게 턱 이렇게 허벅지에 떨어져 가지고 막 아 뜨거 하고 깨어난 거예요. 그럼 허벅지를 보면 실제로 허벅지가 뻘겋게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부의 그 혼성, 이제 폐하고 비장의 혼성이 빠져나가서 꿈속에서 겪은 일인데도 실제로 살갗에 그런 흔적이 남는 이제 그런 일들도 생기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단순히 육체의 훼손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혼성으로 인해서도 질병이 생겨요. 예전에 어떤 암 환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 폐암인데 그 그러니까 뭐 이미 폐에 이제 물이 차고 호흡곤란이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그 병원 치료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기존에 이제 양방하는 이제 그런 항암 치료보다는 이제 자연 치료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 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그 제가 있는 사찰에 요양을 이제 하도록 해서 모시고 가서 그분을 진찰을 했는데 육체는 그렇게 이미 뭐 폐에 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훼손이 됐는데 이 사람의 그 혼의 몸과 영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 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려면은 이제 이 촉감의 칠식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손끝에 그 바깥몸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직접 이 손끝으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주 앉아 있지만 요 거리에서 제 손의 에너지가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몸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육체의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감각이 있어요. 육체는 병이 들었으니까 막 얼음장처럼 차갑죠. 손끝이 시릴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거기를 한 껍줄 더 들어가서 혼의 몸으로 들어가니까 따뜻해. 거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영의 몸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쁨이 있어. 그 영의 몸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몸은 훼손이 됐지만 영의 몸과 혼의 몸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의 에너지를 그대로 육체로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감각을 갖다가 그 사람 몸속에 두고 이렇게 살갗 쪽으로 이제 그 영혼의 에너지를 끄집어 내는데 그 감각을 본인이 느껴. 그러니까 내가 폐를 이렇게 폐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스님의 에너지가 폐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권의사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어디로 들어왔고 어디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들어가는 대로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연화사에 놓고 내가 서울로 이제 오면 응급 환자니까 서울에서도 똑같이 해요. 서울에서도
지금부터 내가 어제 했던 거를 똑같이 할 테니까 보살님도 같이 느끼면서 하자 그러면 근데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권이사한테 옆에서 똑같이 설명을 해. 자기가 지금 스님이 내 폐로 들어왔고 간으로 들어갔고 위장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그 몸에 그 패치가 붙여 있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패치가 어디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를 알아. 그렇게 이제 그 혼의 몸을 이렇게 이제 살갗으로 끄집어내는 그 상태에서는 이 살갗 상태의 모든 변화가 다 내 몸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왼쪽 신장에 붙였던 패치가 하나 떨어졌다. 그거를 다시 붙여라. 하고 이제 전화로 이제 권의사한테 얘기하면 권의사가 보면 그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 패치가.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것을 놓고서 또는 질병이라는 걸 놓고서 이 육체의 병과 혼의 병과 영의 병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도 그 에너지, 혼의 몸의 에너지, 영의 몸의 에너지가 건강하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육체의 몸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뭐 좀처럼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그거는 그 몸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혼의 몸은 7식의 일이고 영의 몸은 8식의 일인데 육체는 6식의 일이거든요. 6식과 7식과 8식을 운용할 수 있으면 몸단에서도 6식의 몸, 7식의 몸, 8식의 몸을 갖다가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명은 똑같죠. 우리가 다 12연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12연기를 거쳐온 생명은 영의 몸, 혼의 몸, 육체의 몸이 조건이 똑같고 특히 인간은 이 육장육부의 구조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진동수와 업식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김새와 서로 다른 그 과보를 갖다가 받는 것이지 기본적 구조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몸이 있고 그와 같은 몸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또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수행을 그렇게 지어가야 돼요. 그런 수행이 바로 오온 수행이에요. 오온.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발현시키는 공부가 그와 같은 교류성과 그와 같은 제도를 행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든다. 그래서 반야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건 중관이요. 비추어 보는 것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온 이거는 오온을 발현시켜라 그거예요. 색의식, 수의식, 상의식, 행의식, 식의식 이걸 발현시켜서 써라 이런 거거든요. 색의식이 6식이고 수의식이 7식이고 식의식이 8식이에요. 이 오온을 전체적으로 발현시켜서 이 식의 일과 심의 일 그리고 몸의 일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제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오온을 인식하면서 각각의 오온에 있는 그 업식과 면모를 놓고 개공할 수 있는, 이 공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곧 제도예요. 오온이라는 걸 놓고 조견해서 개공하는, 이것이 반야경의 수행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온이라는 것이 발현될 때 칠식의 일을 이제 행할 수가 있고, 거기서 칠식으로서 이제 심의식과 그리고 몸으로서 혼의 몸의 일을 갖다가 행할 수가 있게 된다. 반드시 그 과정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못하면 견성오도를 했다 하더라도 본성을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서 결국에는 자기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그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혼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칠식의 일이고 수의식의 일이고, 그 유전혼의 시작은 채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채백이 나타난 것은 12연기 중에서 취의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채백으로 인해서 세포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유라 그래. 유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의 몸에서 생식세포가 생겨나면서 생의 과정이 시작이 되고, 이제 닭을 놓고 얘기하면 닭이 알을 낳고 알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병아리가 깨어나는, 그게 이제 생의 시기예요. 그 생이 있고 나서부터 사라는, 죽음이라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일이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생로병사의 시기다. 그래서 생로병사로 인해서 이제 윤회가 생겨난 거죠. 생명이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 온 거예요. 유전혼에 대해서 유전혼이 깨어날 때 이제 의식으로 접해지는 현상, 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서 있다, 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군중들이 서로 얘기하며 떠들어댄다. 서로 떠들면서 왁작지껄 한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옆에 사람을 붙들고 말을 해봐도 막무가내다. 그때 내가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내려다보면 일순간에 그 소리들이 끊어지게 된다. 그 상황에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면 모든 군중들이 나를 주목한다. 그때 내가 깨달은 내용을 들려준다. 의식은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다. 몸 또한 그러하니 그러할 때 참다운 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질문을 던져놓고 사마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도된다. 내 조상이 제도되고 내 자식이 제도된다. 유전운이 깨어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이와 같이 그 현상을 갖다가 제도하면 유전혼이 제도가 되면서 이제 윗대 조상이나 아랫대 자손들까지 다 한꺼번에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전적 습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그 몸의 장애나 성격의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스려지죠. 그 제도를 하지 못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계가 생기게 돼요. 습득적 형질, 내가 살면서 가져온 그 습득 형질이 제도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바람일행이 원만해지지 않는다. 유전 형질까지도 제도를 해줘야 바람일행이 원만해지는 거죠. 그것의 제도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칠식의 발현과 혼의식의 제도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득혼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 삼혼 중에서 선천혼, 유전혼, 습득혼인데, 습득혼은 교류를 통해서 이제 내왕하는 혼성이에요. 육체를 갖기 이전에 영혼으로 존재할 때도 그 혼성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이 혼과 혼이 접촉을 통해서 서로 교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성주괴공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소위 혼을 이루는 메타물질 입자가 분열하고 결합하고 또 안정되게 머물고 또 급박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본성, 그 공성을 갖다가 체득해서 물질, 메타물질 안에 그 공성이 내재되는 이런 변화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이제 12연기 과정에서는 촉의 과정에서 혼의 몸이 접촉하고 여기서 이제 성주괴공이 일어나고 수의 과정에서 접촉했던 그 혼성이 서로 안에 심어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감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애의 과정에서 접촉을 이루었던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생명의 고유진동소가 높아지고 애의 과정에서 생겨난 그리움이 파동으로 변화돼서 그 파동을 갖다가 공명하는 생명들이 서로 이제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혼의 몸과 혼의 몸이 하나로 접촉이 되는 취의 과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생명을 이루던 혼의 몸은 여러 생명이 갖고 있던 혼성의 정보를 갖다가 취합하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생명 정보를 내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세포 구조물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이제 습득혼의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습득혼이 발현될 때도 의식계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혼성이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면 그것이 외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리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습득혼의 교류로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마음, 가래라는 그 마음, 또 12연기 과정에서 애라는 과정이 생겨난 것은 상대의 혼성이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 데서 오는 이제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혼성이 아니고 상대의 혼성이 나한테 들어온 것을 습득혼이라 그러고, 그 습득혼의 내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라는 그리움이 생긴다. 습득혼의 얘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